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리처드 와이즈먼의 지금 바로 써먹는 심리학 세 번째 영상입니다. 저자는 영국 유수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심리학자입니다. 괴짜 심리학자로 널리 알려진 저자는 일상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멘토의 도움을 받거나 자기 개발서를 보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이들을 위해 정신력에만 기대지 말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제3장 마음을 치유하는 뜻밖의 방법들 낭독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은 가상의 공포에 시달리고 과도한 불안과 우울감 때문에 괴로워한다. 신체적 움직임의 폭이 좁을수록 감정적 경험의 폭도 그만큼 좁다. 얼굴 근육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도 감정적 경험에 문제가 생길까? 과학자들은 보톡스를 미간 주름에 주입하자 이마가 마비되면서 주름살 중 상당 부분이 사라지는 현상을 확인했다. 주름살이 사라지자 얼굴은 좀 더 동안으로 바뀌었지만 무표정해 보이고 딱딱해 보이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났다. 행동이나 표정과 연관된 신체 장애가 감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이나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누릴 수 없어서 불행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나 불안 감정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낌으로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400명의 아이를 무려 5년 동안 관찰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우울증을 비롯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의 심리학자 브래드 부시먼은 평온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분노를 신속하게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최근 분노 조절을 위한 치료 과정 중 상당수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냄으로써 적개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생각을 바꿈으로써 감정 상태를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무의식에 깊숙이 자리 잡은 분노의 심리적 뿌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분노가 유발하는 문제를 이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평온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실제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웃음이 행복감을 자극하고 상대방의 눈을 가만히 바라봄으로써 사랑의 감정을 높이는 것처럼 평온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실제로 평온한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심호흡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 혀끝을 앞니 바로 뒤 입천정에 갖다 대보자. 코로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면서 5을 세고 그 상태로 숨을 참으면서 7을 세자. 그런 다음 입술을 오므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8을 세자. 이 과정을 4번 반복하면 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신과 의사인 조셉 울프가 창안한 체계적 둔감화 역시 효과적인 공포증 치료법 중 하나다.
울프의 치료법은 우선 몸을 이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아주 조금 무서운 정도에서 극도로 무서운 정도에 이르는 불안 스펙트럼을 설정한다. 가령 뱀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면 불안 스펙트럼 맨 왼쪽에는 책에서 뱀이 나오는 사진을 보는 상황이, 오른쪽 맨 끝에는 실제로 뱀을 맞닥뜨리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울프는 환자가 몸을 편안하게 이완하도록 하고 그 상태에서 불안 스펙트럼의 맨 왼쪽 상황을 경험하거나 상상하도록 한다. 이때 환자들이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그 상황이 더 이상 연상작용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똑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공포증을 경험하고 그중 약 1%는 심신쇠약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광장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망신을 당하거나 피를 보는 상황을 겁내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심지어 13이라는 숫자만 봐도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있다. 뱀, 거미, 비행기 타기, 연설하기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공포증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 그것은 행동을 통해 문제가 되는 심리적 기제를 하나씩 영구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방법이다. 전체 인구 중 5% 정도가 공황 발작을 경험한다. 공황 발작은 매우 뚜렷한 형태로 나타나고 불쾌한 경험을 동반한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땀을 흘리며 과호흡을 하고 정신이 혼미해진다. 공황 발작 환자는 정신을 잃고 곧 죽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진다. 발작은 일반적으로 10분 정도 지속되며 완전히 안정되기까지 1시간까지 걸린다. 정신과 의사나 심리 분석가들은 약물을 처방하거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이야기함으로써 공황 발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황 발작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치료법이 이미 나와 있다. 1990년대 옥스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클라크는 뇌가 신체적 반응을 극단적으로 잘못 해석할 때 공황장애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서 땀이 나는 일상적인 신체 반응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스트레스를 강화하고 강화된 스트레스는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며 이는 다시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모르는 생각으로 증폭된다. 이러한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결국 패닉 상태에 이른다.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클라크는 약을 먹거나 어릴 적 기억을 이야기하는 기존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대신 신체를 이완함으로써 악순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신체 반응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재해석하는 시도가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이 같은 방식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클라크는 공황장애 환자들의 자신의 모습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했다. 그는 환자들에게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호흡이 가빠질 때 지레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가 약간의 불안을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했다. 일부 환자들은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클라크는 이러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공황 발작은 뇌에 있던 피가 갑자기 중요한 근육으로 쏠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며,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져도 의식을 잃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이 방법은 대단히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클라크는 신체 반응을 새롭게 해석하는 접근 방식이 기존의 약물요법이나 상담치료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클라크의 치료법은 오늘날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보며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공공장소에 가는 일을 두려워하는 많은 이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자신의 신체가 가끔 과도하게 흥분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통해 이를테면 적당한 긴장감은 시험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드레날린 분비는 면접과 연설에 힘이 된다. 병원에 들어서면서 느끼는 긴장감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등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신체 반응이 감정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분노나 공포증, 공황발작 등 다양한 심리적 장애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장 보편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꼽는 우울증은 어떨까? 우울증은 절망감, 아침 기상 시 어려움, 식욕 감퇴나 폭식, 집중력 감소, 수면 장애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한다. 어떤 심리 전문가는 사람에게 우울증의 느낌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차 때문에 축 처진 상태에 비유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슬픔을 느끼게 마련이지만 우울증이 있으면 그러한 느낌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인생 전반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울증은 해고나 이별처럼 특정한 사건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뚜렷한 원인 없이 발병할 때도 있다. 대부분의 의사와 심리학자, 그리고 심리치료사는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일의 변화를 주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우울한 경우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원인을 내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며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원인으로 지목하지 않는다. 이들은 앞으로도 일이 잘 풀릴 것이며 지금의 실패가 다른 분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리치료사들은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자신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똑바로 인식하고 그러한 생각을 바꾸어 보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인지치료의 핵심이다. 행동이 감정을 자극한다는 가정 원칙을 기반으로 우리는 분노, 공포증, 공황장애 같은 문제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울증도 가정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우울증 때문에 아침에 잠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기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가정원칙에 관한 기초 연구들 중 상당 부분은 표정과 감정에 집중하면서 웃는 표정은 행복한 감정을,
찌푸린 표정은 슬픈 감정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후 임상 심리학자들은 표정과 우울증에도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한다. 안면 근육이 마비된 환자들은 마비 정도가 심할수록 우울증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에게 보톡스를 주입했는데 보톡스가 들어간 부분은 찡그릴 때 생기는 주름살 부근이었다. 시술을 하고 2달 후 9명의 여성 중 어느 누구도 우울증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종종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행동을 보인다. 해고나 이별 같은 힘든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떤 이들은 그러한 아픔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침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을 피하고 폭식을 하고 과음을 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는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 자체를 회피하고자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태도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 일단 집 밖에 나가지 않고 폭식을 하면 체중이 증가하며 자신감이 상실된다. 지나친 수면과 장시간 TV 시청은 가족들을 짜증으로 자극할 수도 있다. 친구들을 피하는 행동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차단해 고독감을 키운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레윈소는 행동 활성화라는 간단한 방법을 고안했다. 행동 활성화는 다양한 치료법이 있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2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에서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자신의 행동을 확인하고 일반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어떤 행동이 우울증 징후인지 파악하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세운다. 2번째 단계는 그동안 회피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생각을 묻는 일은 그만하고 그들의 생각을 바꿀 방법에 주목해야 한다.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구체적인 활동 목록을 작성해 본다. 우울증 치료를 위한 약물요법과 인지치료에는 상당한 부작용과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 행동 활성화는 매우 안전하면서도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 가정 원칙은 단지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고통을 덜어주고 증상을 완화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일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을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치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였습니다.